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닥터 참치입니다. 여성분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갱년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힘들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잘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뼈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뼈는 굉장히 단단하지만요, 끊임없이 흡수와 재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살아 숨쉬는 조직이에요. 이러한 뼈의 흡수와 생성, 이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돼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겨울에 얼음판에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손목, 혹은 척추, 그리고 심하게 넘어질 경우에는 대퇴골이라고요. 우리의 무릎뼈보다 위에 있는 이 허벅지 쪽 뼈 있죠? 이 부분이 부서지게 됩니다. 특히 대퇴골이 부서지는 경우에 80대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골절을 막기 위해서 폐경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치과의사가 왜 골다공증 얘기냐고요? 골다공증 약을 먹는 10,000명 중에요, 한 4명 정도가 턱뼈 있죠? 턱뼈가 썩는 괴사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이 수치는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턱뼈가 괴사될 게 무서워서 중요한 골다공증 약을 거부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서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서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 100명 중에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이 턱뼈에서 괴사가 일어났어요. 이 수치는 앞선 수치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치과 가실 때 골다공증 약을 먹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닥터 참치. 그럼 모든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다 뼈가 이렇게 턱뼈가 괴사가 될까요? 단순히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을 받는 거 가지고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쉽지 않아요. 임플란트나 발치, 그리고 잇몸을 이렇게 째가지고요, 열어가지고 뼈를 다듬거나 하는 이러한 시술을 받는 분들한테 훨씬 더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닥터 참치. 그러면 또 질문이 할 수 있겠죠. 모든 골다공증 약이 전부 다 이렇게 턱뼈의 괴사를 일으키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로 턱뼈 괴사를 일으키는 골다공증 약에는 비스포스네이트 계열과 데노수막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이 제품명으로 나오는 건요, 포사맥스, 본비바, 프롤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골다공증 약 딱 한 번 먹었는데 그래도 치과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딱 한 번 드시거나 이런 거 가지고 치과 치료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바로 4라는 숫자예요. 4년. 골다공증 약을 4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받을 때에 턱뼈 괴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4년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4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스테로이드라든지요, 아니면 혈관을 생성해주는 걸 억제해주는 암치료, 항암치료제를 같이 치료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4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치과 의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닥터 참치. 만약에요, 이런 골다공증 약을 4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셨거나 또 4년 이하로 복용했지만 스테로이드라든지 혈관 생성 억제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하신 분들이라면요, 치과 수술을 하시기 전에 한 2달 정도 약을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물로 드시지 않고 혈관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맞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런 약물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4년이 되지 않더라도 꼭 치과 의사 선생님과 또 내과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닥터 참치. 그리고 꼭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것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암 치료를 하는데 암이 전이되지 않게 다른 곳, 특히 뼈로죠, 뼈 쪽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는데 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러한 것들은 뼈로 전이하기가 쉬우니까요. 이러한 분들 중에서 예방적으로 뼈 전이를 막기 위해서 골다공증 약 중에 드실 수도 있고 또 혈관을 생성하는 걸 억제해주는 약을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도 꼭 아셨다가 치과 의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닥터 참치. 오늘은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는 이 골다공증 약, 이것이 오히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턱뼈에 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본인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셔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혹은 암 진단을 받으셔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등으로 해서요, 뼈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러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꼭 치과 의사 선생님께 이 부분 어떤 약을 먹는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또 본인이 다니는 그 내과나 병원 있죠.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시술 후 염증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쉬운 치아 교정 치과의사 닥터 참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